자, 이제 탄화수 유도체 합시다. 먼저 우리 화학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자고. 케미컬 포뮬러라고 하죠. 케미컬 포뮬러. 그래서 화학식 이렇게 얘기해요. 화학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 너네 혹시 들어본 적 있냐? 화학식에는 처음에 뭐가 있냐면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식이 있어. 그 다음에 시성식이 있어. 그 다음에 구조식이 있습니다. 실험식은 원소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뭐냐면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 C6, H12, O6. 이거 우리 뭐지? 그래요.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지. 우리 몸 안에 혈당으로 우리 당 떨어졌네 뭐 이런 표현 쓰잖아. 저기 이제 우리가 초콜릿을 먹거나 설탕물을 먹거나 그죠? 그런 거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쟤네들이 이제 돌면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분해해가지고 34 ATP, 32 ATP, 옛날에는 38이었는데 요새 바뀌었어요. 32 ATP 정도의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를 우리 이제 어디에 근육 같은 데 보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포도당의 에너지 근원이죠. 생명체 에너지 근원. 이걸 우리는 분자라고 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탄소는 원자량이 12거든. 수소는 원자량이 1이거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12짜리가 6개 있고요. 1짜리가 12개 있고요. 그 다음에 16짜리가 6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야? 180이야.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는 180이라고 하는 분자량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을 추출해낼 수 있는 식, 이걸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화학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분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분자식을 알기 전에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저 포도당을 태우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탄소가 얼마에 들어있는지, 물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 들어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원소 분석 실험이라 그래. 이 원소 분석을 해가지고 C 대 H 대 O를 실험식으로 구해보니까 얘가 1대 2대 1이더라.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 이걸 우리는 실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식만 봐갖고는 이게 어떤 물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비율로 들어있는 물질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물질인지 알으려면 분자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시성식.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시성식. 시성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봐라. 성질을 표시한다 이런 뜻이야. 성질을 표시하는 식을 우리는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야? 이렇게 OH가 붙어 있고 COOH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 뭐 NH2가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뭐 CO가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이런 애들 뭐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에스테르 뭐 이런 것들 있죠. COO 이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펑셔널 그룹이라 그래.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작용기라 그래. 작용기. 그래서 저런 애가 붙어 있다는 걸 이제 붙어서 얘네들의 성질을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종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알코올이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 카르복시산. 카르복시산이 들어있으면 왠지 신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얘는 아민이라고 하는 염기야. 그러니까 비린내 같은 거, 생선 비린내 같은 게 이런 아민 종류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카보닐이라 해서 케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톤. 이름 비슷한 거 뭐 있죠? 케톤, 아세톤. 니네 손톱 지우는 거 있지? 그게 대표적인 아세톤이야. 그 케톤이야. 그 다음에 뭐 에테르. 옛날에 이거 마취제로 많이 썼는데 요새는 좀 안 쓰죠. 이거네 에스테르 어디서 쓰니? 에스테르 어디서 써? 니네 교복 치마나 교복 바지. 폴리에스테르. 신축성이 되게 좋죠.
근데 니네들 교복 바지나 교복 치마는 땀 흡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면을 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0% 폴리에스테르면은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니네 신축성 좋은 거는 뭐야? 추리닝 바지 있지. 그거는 100%야. 근데 교복 바지나 교복 치마는 조금 뻑뻑하죠. 아,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니? 옛날에는 여학생들이 교복 치마를 그냥 치마도 그렇게 심한 정도로 줄이면 이러고 댕겨요. 이러고 댕겨. 계단도 못 올라가. 이런 애들 되게 많았어. 지금은 안 그러니? 치마를 왜 이렇게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신축성이 없어, 교복 치마가. 왜 그러냐면 그 땀 흡수를 위해서 면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 혼용을 쓴다. 근데 100% 저기는 니네 추리닝 바지 있죠? 그런 것들이 100% 폴리에스테르야.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섬유들 얘기할 때 폴리에스테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화합물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들어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저런 걸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식에다가 이런 걸 써주면 아, 이거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알코올의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걸 표시하는 걸 우리는 시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끝에 붙어있는 이런 표시를 우리는 뭐라 그래? 작용기, 펑셔널 그룹이다.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구조식은 결합을 선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성식하고 구조식을 통틀어 갖고 포도당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니네들 직접 그릴 수 있지만 니네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포도당은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한번 꺾이죠. 그래서 여기 끝에 OH가 붙어 있고 여기 OH가 붙어 있고 H가 붙어 있고 OH가 붙어 있고 H가 붙어 있고 여기 OH가 붙어 있고 H가 붙어 있고 OH가 붙어 있고 H가 붙어 있고 자, 꺾인 부분에 다 탄소가 하나씩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C6H12O6인 거야. 근데 구조로 그리면 저렇게 생겼어. 막대기로 표시했죠. 이런 걸 구조식이라 그래. 심지어는 구조식에 내가 알코올 표시를 해놨지.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시성식도 표시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성식하고 구조식을 같이 한 구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화학식이라고 하는 게 굵직하게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 그러나 그 물질이 뭔지 알 수가 없다. 비율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자식이 제일 중요하다. 분자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성식은 얘가 무슨 물질인지 좀 겉으로 좀 살짝 보여주는 거야. 꼬리뼈를 달아가지고. 그게 OH가 붙어있고. 근데 우리 오늘 이걸 설명하고, 탄화수 유도체라고 하는 건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구조식은 결합을 막대기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탄화수 유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알코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해버릴게. 니네 알코올 알고 있는 정보 뭐니? 알코올 뭐 있어? 알코올이 뭐예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은 1번으로 술을 꼽겠죠. 에탄올. 메탄올이 있고 에탄올이 있는데 에탄올이 술에 들어가는 그게 한 20% 정도 들어있는 게 소주죠. 메탄올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만수무강에 지장이 생겨요. 왜? 눈이 멀어. 1차적으로 눈이 멀고 뇌가 망가집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결국은. 거기서 포말데하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조금 이따 반응식을 설명해 줄 건데 니네 코로나 처음 시절에 뭐 있었어? 그 코로나를 죽일 수 있는 우리 코로나 소독할 때 알코올이 78% 들어있는 증류수하고 78% 섞여 있을 때가 가장 소독 효과가 좋아요. 너네 그 동네 병원 가보면 간호조무사라 그러지, 간호사 선생님. 근데 간호조무사 시험 봐갖고 합격하면 일반 병원에 이제 보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줄 그어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 모자에. 그분들은 정식 이제 그 간호대학을 나온 분들이고, 이제 간호조무사라 그래갖고 간호사보다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주사 같은 거, 주사까지 놓을 수 있나?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원장 선생님 출근하기 전에 이런 통에다가 그 소독용 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꽉꽉 하루 종일 쓸 거 채워놓고 막 그런 이제 스탠바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옆에 서가지고 뭐 달라 그러면 주고, 메스 달라 그러면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을 간호조무사라 그래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일. 제일 첫 번째 출근하면 하는 일이 그거야. 요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이런 동그란 그거에다가 뭐라 그러지? 거지라 그러나? 그걸 갖다가 알코올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꺼내 쓸 수 있게
소독할 때. 근데 그때 쓰는 그 알코올이 78% 에탄올 수용액이야. 그게 제일 소독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그 78%를 만드는 게 되게 시중에 팔기도 해. 그게 한때 막 품절일 됐잖아. 손소독제 만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초기에 기억나죠? 마스크 줄 서서 산 기억나니? 아마 니네 나중에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할 거야. 야, 옛날엔 말이야 마스크 줄 서서. 그게 아까 내가 티팬티 얘기한 거랑 똑같아. 니네도 나중에 이제 그런 추억거리가 생겨요. 마스크에 얽힌 얘기. 아, 근데 마스크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영지가 마기꾼 얘기했잖아요. 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하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지? 마스크를 쓰고 눈빛만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뉴스 같은 데 보면 눈을 시꺼먼 걸로 가리잖아. 그럼 사람을 못 알아봤는데, 아, 이제 마스크 이걸 가리고 눈만 보는데 사실은 얼굴 전체가 다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의 상상력이 동원이 되죠. 이 사람 아래 턱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맞추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스크를 벗어보면 너무 다 그런 경험 있지 않냐? 이게 좀 적응이 안 되지.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의 인상에서도 이 하관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요새 다시금 느끼는 것 같아, 마스크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니네 나중에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 그때는 획기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과학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이제 참고를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마스크 때문에 약국에서 막 뭐 요일제하고 막 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로 해가지고 줄 서서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불과 한 2년 전 얘긴데, 그때 아랍인가 어디에서 저 중동 쪽에서 메탄올이 알코올이 효과 있다고 해서 메탄올을 마셔가지고 100몇 명이 죽은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지랭이지. 공부를 했으면 메탄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메탄올은 CH3 OH 이렇게 써 있거든. C2H5 OH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봐봐, 이게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 알코올이거든. 근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걸 메탄올이라고. 자, 봐봐, 아까 CH4죠. 이름이 뭐라고? 메테인이지. 옛날에는 얘를 갖다 메탄이라고 읽었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다고? 짠짠짠짠 짠짠짠짠. 자, 단일 결합이죠. 뭐 우세하다고? 치환 반응이 우세하다고? OH는. 이게 메탄에 올이 붙은 거야. 그래서 메탄올이야.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별거 없어. 자, C2H6야. 이름이 뭐였지 아까? 에테인. 옛날엔 이걸 뭐라고 읽었어? 에탄이라고 읽었어. 영어로 이렇게 되거든. 일본식 발음이죠. 에탄. 이게 영어식으로 최근에 표기법이 바뀐 거야. 에테인 이렇게 된 거야. 에테인. 그래서 에인이라고 된 거야. 옛날엔 다 메탄 이렇게 읽어요. 메탄가스, 지금도 메탄가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표기법이 바뀐 거야. 영어식으로 메테인. 메테인. 그래서 메테인 가스. 그러니까 메테인올 이렇게 되는 거죠. 메틸알코올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얘는 에탄이었어. 에탄에 자, 그려보자. 아까 배웠잖아, 우리 이제. 이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에탄. 이거 대신에 여기다 OH 하나 치환한 거야. 에탄, 올. 우리가 먹는 게 에탄올이야. 이것만 배웠다 그러면 이거는 먹을 수 있지만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걔네가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알코올이 효과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알코올이 다 되는 줄 알고 메탄올을, 공업용 알코올을 마신 거죠. 100명이 죽었어. 100명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된다.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실험실에 가면 이게 똑같이, 병이 똑같이 생겼어. 가장 큰 차이점 뭔지 아니? 에탄올은 실험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가 높아요. 어떻게 그러지?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해골바가지. 너네 해골바가지 그리는 거 노래 안 불렀니? 옛날에 이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여기 이제 뼈다구 이렇게 있죠. 뼈다구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탁식하다 또는 뭐 해저드하다 그러나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거 표시할 때 독극물이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근데 에탄올에는 얘가 요만하게 그려 있다 그러면 메탄올에는 이만하게 그려 있어. 이 크기만 봐도 위험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차이다. 실험실에 있는 얘도 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 화학 전공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오해해. 실험실에 있는 알코올을 물에 타 먹으면 아니야. 니네가 먹진 않지만 니네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소주는요. 그 안에 식품 첨가물이 32가지가 들어있어. 그래갖고 오묘한 맛. 회사마다 맛이 틀려. 그래서 식당 가면 뭐 드릴까요? 뭐 이러잖아요. 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사마다 독특한 첨가물이 달라가지고 그 술의 맛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애가 들어간 거지 실험실에서 알코올하고 물을 섞으면 아무 맛도 안 나. 심지어 쓴맛도 잘 안 나. 물론 취하기는 하겠지. 성분이 그거니까. 근데 소주하고는 일반 술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물에다 타서 먹으면 효과는 비슷하겠지만 절대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도 먹으면 안 돼.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잖아. 그죠? 얘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지금 이제 선생님이 풀어줄 거야. 이게 바로 알코올이다.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이런 애들이 이제 아까 이 탄소 골격을 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 개면은 프로페인이죠. 여기다가 COH가 붙던지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또는 여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붙던지. 그래서 이런 작용기가 붙었을 때 이름들을 어떻게 붙일 거냐? 그 이름의 기반이 아까 사슬형 포화탄화수 이게 기반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화합물을 먼저 니네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기본 틀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아까 앞부분의 판서는 장황하게 그걸 설명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연결이 되면 조금 수월해져. 이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려고 미리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기해주고 이런 게 아무 이유 없이 필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니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연결이 되는 순간에 이제 다 터득이 되는 거야. 머털 도사가 머리털을 세우는 이유가 나중에 알려지잖아요. 한꺼번에. 맨날 머리털 세우는 거 가르쳐주면 머리털 세우는데 맨 투덜대잖아요. 막 그 누구죠? 왕지락 도사가 키우는 걔 이름이 뭐니? 걔 쪽발하는 대추씨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잘생긴 애. 걔는 맨날 막 이렇게 막 둔갑술도 쓰고 막 몸 붕붕 날라다니고 막 그러죠. 고수 아니에요? 고수인가? 아닌데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저기 주연이 3명 나오잖아. 머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잘생긴 허여멀건 애 하나 나오고 여자애 초선인가 뭐 여자애 하나 나오는데 그지? 그래갖고 이쪽은 누더기 도사잖아. 그래서 누덕봉에 살고 저쪽 왕지락 도사는 저쪽에 살잖아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대결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허드렛 일 시키고 그죠? 머리털 세우는 거만. 근데 나중에 그게 알려지잖아. 그래갖고 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머리 날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리고 머리 나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머리털로 이제 둔갑술을 하잖아요. 봤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다 알면 나중에 이게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다 그냥 어려운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선생님 꿈인데 니네들이 이게 좀 한꺼번에 쫙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꼭대기에서 이미 본 사람이고 니네들은 허겁지겁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야. 7분 응선, 8분 응선 올라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미 정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왜? 갔다 온 사람들. 근데 니네도 되게 재밌잖아. 니네도 정상 딱 찍고 내려올 때 헥헥거리고 올라오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얼마 안 남았어요. 가진 자의 여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니네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인생살이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과정에는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 못해도 뭔가 좀 끝을 봐야 돼. 끝을 보고 나서 포기하든 말든 해야지. 끝도 안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있어.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실망스러우면 또 다른 길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좀 끈질기게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이것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그 교과 과정에 없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이게 1번이고 끝일 것 같아. 알코올이라고도 하고 표기법이 알코올이라고도 하고 이게 교과서마다 조금씩 좀 틀려서요. 알코올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또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알리파틱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로마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냐면 지방족이다, 얘는 방향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 화학에서 쓰는 용어다. 우리 방향족 아까 얘기했죠? 벤젠고리를 방향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그룹, R그룹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R그룹 대신에 쓸 수 있는 애가 CH3 쓸 수 있고, C2H5 쓸 수 있고, C3H7 쓸 수 있고, C4H5, 7 맞지? C4H10이니까 9이죠.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H 하나 대신에 OH로 치환해야 되니까 이런 애들이 붙는 거야. 그럼 여기 이름이 뭘까요? 메탄 올이 되고, 얘는 에탄 올이 되고, 얘는 프로판 올이 되고, 얘는 부탄 올이 되고. 이게 조금 애매해, 표기법이. 이름이 메테인으로 바뀌었는데 메테인올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여전히 메탄올이라고 쓰거든. 이런 표기법들이 지금 혼재돼 있어. 그러니까 메테인올, 에테인올, 프로페인올, 뷰테인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이게 이제 왜 사회에서 통용돼서 쓰는 말이 너무 계속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야. 이제 그게 좀 이게 국어의 표기법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영어를 갖다가 국어로 표기할 때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에 너무 통용이 돼 있는 거를 한순간에 바꾸면은 혼란이 와. 더더군다나 화합물질이잖아. 큰일 납니다. 이게 혼란이 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건지 헷갈려갖고 잘못해서 뭐 식용으로 써버렸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부로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영어식으로 많이 이름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메테인올이 맞아. 에테인올이 맞고, 프로페인올, 그다음에 뷰테인올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도 그동안 써왔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알코올은 무조건 무슨 올이라고 붙이는 거다. 너네 이제 화합물 중에 무슨 뭘, 콜레스테롤 들어봤지? 콜레스테롤 끝에 롤 붙잖아. 걔 알코올 종류야. 무슨 롤. 카테콜 그것도 알코올 종류야. 카테콜이 뭐냐면 녹차에 들어있는 녹차의 유효 성분. 그게 카테콜이야. 그래서 화합물질 중에 무슨 올, 또 무슨 올이 있을까? 너네 화합물 중에 에틸렌 글라이콜. 에틸렌 글라이콜이라 그래서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는 부동액이 있어. 에틸렌 글리콜이라 그러죠. 그런 물질들 다 올이 붙잖아, 끝에. 다 OH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알리파틱이라고 하는 지방족은 이렇게 탄소 골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애의 끝에 OH가 붙는 애들이다. 그래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부탄올. 얘는 뭐라 그래? 벤젠 들어있는 거 굉장히 독성 물질이에요. 페놀도 완전 독성이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봐.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어요. 대기업의 횡포. 두산. 이미지 지금은 되게 개선을 해서 좋아졌지만, 낙동강에다가 페놀을 방류해가지고 물고기가 다 둥둥 떠, 다 죽고. 그거 식수로 쓰잖아. 저 경상도 지역 사람들 식수로 쓰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요. 이 페놀 엄청난 독성 물질입니다. 이 페놀을 두산그룹에서 지금 이제 그래갖고 그 기업 망할 뻔했어. 근데 이제 그 이미지 쇄신을 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 금방 잊어버리잖아. 자기 일이 아니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이제 물론 세월호도 그렇고 뭐 대구 지하철역 참사도 그렇고 그런 큰 일들이 있을 때 자꾸 그거를 갖다가 백서를 출간하거나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에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걸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산업사회에 빨리 발전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너무 막 급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질 않는 거지. 그래서 요새 최근에 무슨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다시 재조명하잖아.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획 의도가 그런 의도지. 그래서 잊지 말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페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낙동강 방류 사건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도 이미지 쇄신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알코올은 이런 애들이 있더라.
우리가 대표적인 알코올은 얘다. 아까 되겠지만 뭐라고? 이거다. 소독용으로 쓰이는 거야. 뭐 교과서에다가 음주 가무, 음주를 쓰지는 않겠지. 그죠? 주류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주로 수능에서는 소독용으로 쓴다라는 표현, 우리 상식으로 여러분들 컴먼 센스가 중요하죠. 78% 수용액이야. 이게 소독 효과가 아주 최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소독 그 농도가 78% 정도 되는 에탄올 수용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사 맞을 때 여기다 칠하는 거 있지? 그게 78% 에탄올 수용액이야. 참고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셔라. 자, 그러면 이제 알코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코올의 종류를 먼저 좀 얘기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1가 알코올이 있고요. 2가 알코올이 있고요. 3가 알코올이 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죠. CH3OH다. C2H5OH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뷰타놀, 펜타놀, 헥사놀, 헥타놀, 옵타놀, 노나놀, 데카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야. 똑같아. 아까 그 주 골격 이름이 있었죠? 거기다 이름 붙여, 올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분자 하나에 OH가 하나 있습니다. 아, 되게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무조건 중성이야.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지? 알코올은 무조건 중성. 왜? 니네들이 헷갈린다고. NaOH, OH. 이건 염기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OH 있다고. 이거 염기성이네. 바로 다이렉트로 니네는 염기성이라고 얘기한다고. 중성이에요. 알코올은 OH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기화 물질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지 않아.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물에다 집어넣은 OH-가 따로 떨어져 나오지만 알코올의 OH는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중성입니다. 참고로 페놀은 예외야. 약산성이야. 이게 왜 약산성이냐면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볼까? 이게 평형 반응인데 이렇게 된다. 음이온이 엄청나게 안정합니다. 수소이온이 나오죠. 얘는 좀 독특해. 알코올에 OH를 갖고 있는데 저 벤젠 때문에 O-가 되게 안정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H를 내놓는다. 그래서 약산성이다. 알코올 중에 얘만 예외야. 다 중성인데. 근데 니네 염기성이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염기하고 꼭 비교해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가 알코올은 어떤 게 있냐면 CH2에 여기 하나씩 OH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에틸렌, 아까 얘기했죠? 글라이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는 거죠. 자동차는 엔진이 굉장히 한 800도까지 올라간다고. 엔진이 과열되면 자동차 서버리잖아. 터지던지 불나던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엔진을 식혀야 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들은 다 그릴이 있지. 자동차 앞에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본 적 있지? 거기로 바람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바람으로 이걸 식혀준다 그래서 바람으로 냉각시킨다 그래서 공냉식이라 그래. 근데 그걸로만 안 돼. 물로도 냉각시켜야 돼. 순냉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다 물을 집어넣고 물이 지나가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거야. 근데 겨울이 되면 그 냉각수를 집어넣으면 얼어 터져버려.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냉각수 대신에 물 대신에 얼지 않는 애를 넣어줘야 돼. 그게 부동액이야. 그래서 자동차는 겨울에 부동액을 넣어줘야 돼요. 물 대신에. 여름에는 물 넣어도 되는데 겨울에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엔진이 식히지가 않지. 얘가 순환을 해야지 식을 거 아니니. 근데 이제 지금 전기 자동차로 바뀌었죠. 아직 우리가 사고방식이 좀 마치 아까 마기꾼 얘기처럼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전기 자동차들 보면 어떠냐?
뭔가 좀 약간 바보 같지 않냐? 왜 그래? 앞에 그릴이 안 뚫려 있는 거야. 전기 자동차는 그릴이 필요가 없어. 모터로 가는 거잖아. 열이 안 나. 그러니까 굳이 자동차 앞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의 저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들 보면은 입을 다 닫고 있는 것 같잖아. 좀 바보 같죠? 전기 자동차는 그래서 입을 다 닫고 있는 거야. 바람의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거기 닫아야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전기하고 엔진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그 바람막이가 전기로 쓸 때는 막어. 엔진을 쓸 때는 열어. 그래서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그 그릴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 근데 전기 자동차로만 가는 거는 앞에 뚫을 이유가 없는 거야. 괜히 저항만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 앞은 막혀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쓰는 게 부동액이다. 근데 한 분자에 어떻게 돼 있어? 알코올이 2개 붙어 있죠. 이런 걸 이가 알코올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지. 삼가 알코올은 한 분자에 3개가 있겠지. 이렇게 쓴다. 왜 여기는 2개고 왜 여기는 H가 하나일까? 막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좀 풀어서 써볼게. 왜 그런지 알겠지? 여기는 2개가 있고 이쪽은 하나 있죠. 이거야. 결국 탄소는 팔이 4개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수소는 어떻게 돼? 산소는 아까 봐봐. O는 팔이 2개잖아. 수소는 팔이 하나고. 그래서 아까 CNOH 규칙 써줬잖아. 4321 규칙이라고. 저기 대치동의 유명 강사 중에 박상현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키가 180 정도, 키가 되게 커요. TV에도 나온 선생님인데 맨날 이거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이거 설명하면서 야, 탄소는 뭐죠? 482 팔이 4개라고. 482 야, 얘는 뭐야? 382 애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기억에 남나 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탄소는 무조건 팔이 4개여야 돼. 산소는 무조건 팔이 2개여야 돼. 유기화합물은 모두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거의 법칙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삼가 알코올이야. 알코올이 이 OH는 물하고 잘 섞여.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물에 잘 섞여 있다는 얘기는 물에서 잘 날아가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끓는 점이 높아져.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잘 증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얘는 뭐라 그래? 들어봤지? 글리세롤이야. 이것도 롤이잖아. 무슨 올이잖아. 이 글리세롤 어디서 써? 글리세롤 어디서 쓰니? 어디서 써? 화장품 원료야. 니네 얼굴에 바르는 로션 이런 거 다 글리세롤이 들어있어. 왜? 물을 잘 포함하고 있어. 아까 그랬잖아. 피부의 핵심은 수분을 얼마나 함유하느냐 했잖아. 그게 이거야.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는 게 글리세롤이다. OH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물하고 친화력이 좋다. 잘 안 날아간다. 그래서 피부에서 물을 붙들어 놓으려고 화장품으로 이걸 바르는 거야. 로션으로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야. 피부에 물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손에 이거 붙였잖아요, 지금. 이게 주적이야, 분필이. 굉장히 건조한 거잖아요. 선생님 손에서는 수분이 있지만 이걸 많이 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더군다나 지금 주변이 건조하잖아. 여기에 쩍쩍 갈라져. 그래갖고 막 갈라져갖고 막 따끔거려갖고 선생님이 이건 이제 좀 불편해서 붙였는데 선생님이 지금 수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야. 뭐 바세린 같은 거 막 발라야 되겠지. 왜? 물을 못 날아가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분필 자체가 물을 흡수해버리는 애기 때문에 분필을 오래 잡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들은 막 이걸 막 종이로 옛날에는 이제 껌종이 같은 걸로 막 싸서 줬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워낙 수업을 막 이걸 막 하는 사람이어서 이거 막 이게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하죠. 이게 좀 그리고 불편해. 그래서 고마운데 마음은 고마운데 그거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필이 좀 손에 피부에 되게 안 좋아. 손이 막 갈라져. 그 수분 때문에 그렇다. 그 수분을 보습하기 위해서 쓰는 화장품이 글리세롤이다. 이게 세 개가 있으니까 물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다. 물 분자들하고 잘 결합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가열해도 증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걸 증발시키려면 더 가열해야 되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다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알코올 종류는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이 있어. 하나가 또 있어.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이 있어. 그 얘기를 좀 해보자. (1차) 알코올의 산화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니네들한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1차 알코올의 산화, 2차 알코올의 산화, 3차 알코올의 산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오늘 시성식에 대한 얘기가 웬만한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알코올만 정확히 이해하면 니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웬만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야. 자, 먼저 1차 알코올이다, 2차 알코올이다, 3차 알코올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거냐면, 자, 이거 보자. 자, 알코올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코올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코올이 붙어있는 옆에 탄소를 꽃 표시를 하자. 알코올이 붙어있는 옆에 탄소를 꽃 표시를 했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에 탄소가 아무것도 없지. 이게 1차 알코올이야. 주변에 탄소가 하나 있지. 1차 알코올이야. 얘네 둘 다 1차 알코올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알코올이라고 하는 펑셔널 그룹, 작용기가 붙어있는 바로 옆에 탄소, 그걸 선생님이 꽃 표시를 했어. 그 꽃 표시 옆에 탄소가 하나 있거나 없거나 이런 애들을 우리는 1차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2차 알코올은 어떻게 되겠냐? 이제 할 수 있겠지? 이게 2차 알코올이지. 봐라, 알코올이 있죠? 꽃 표시를 했지? 하나 있고 두 개 있지? 이게 2차 알코올이야. 그럼 3차 알코올은 어떻게 되겠니?